대법원 2017년 8월 선고 2016도 5423 판결 상해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배우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가정법원은 심리 끝에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종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동일한 폭행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이번 공소 제기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재고소에 영합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쟁점은 첫째,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둘째, 기소편 2주의 아래에서 검사의 소추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떤 경우에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은 후 다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절차는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성질이 다르고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은 형사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갖는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법은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에만 재기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처분 결정 후에도 일정한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사의 소추 재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소추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고소의 경위, 종전 사건 기록의 검토 내용, 범죄 사실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한 헌법적, 형사법적 비판도 가능하다. 불처분 결정이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타당하나 이미 국가기관의 심리를 거쳐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개인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공소권 남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의 재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능하다. 결국 이 판결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절차와 형벌 절차를 명확히 구별하면서 불처분 결정에는 형사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